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3년 10월 17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아, 제가 오늘 아덱스 2023은 다녀왔는데 그 내용은 뭐 이제 내일부터 한두 개 이렇게 다루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스라엘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중동에 모이고 있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어떻게 해소가 되느냐, 분명히 어떤 변화를 이끌어낸다,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결과물은 나올 거다. 그게 평화적이든 아니면 퇴행적이든 아니면 미래적이든 아니면은 파괴적이든지 간에. 그래서 바이든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방문한다고 나왔어요. 18일이니까 오늘 17일, 18일 우리 시간으로는 한 목요일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봐서는 상당히 다급하게 가는 것이다, 예정에 없이. 즉 이스라엘이 바이든 오게 했다, 이렇게 이제 봐져요. 그래서 어제부터 발생한 여러 가지 일들을, 중요하죠. 예.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소개를 드리고 이제 종합적으로 또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힌두스탄 타임즈인데, 제가 이거를 잘 이용하게 되는 것이 일단 편리해요. 중요한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잘 보도를 잘 해요. 그렇다고 해서 힌두스탄 타임즈가 제가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는 이야기의 방향성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논평은 없어요. 그냥 있는 사실을 발생할 때마다 정확하게 그냥 전달할 따름이에요.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이쪽 극단과 저쪽 극단. 자, 그 중에서 현재 흐름의 가장 중심에 있다, 그 무게 중심에 있는 이야기들을 제가 추려서 전달 드릴 따름이에요. 제 의견을 조금 보태서. 그리고 사실관계라는 부분은 제가 이제 이것을 활용한 지가 좀 됐는데 여태까지 오류가 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18일 날 방문을 하는데 왜 가느냐, 이거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 이 전쟁이 났잖아요. 지금 블링컨이 뭐 다른 어떤 보도의 제목을 보니까 그 이스라엘 갔는데 뭐 로켓탄이 날라 들어와서 뭐 숨고 이랬다고 해요. 즉 폭탄이 날아다니는 곳이에요, 포탄이. 이스라엘 저기 바이든이 간다는 것은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다. 그리고 바이든이 가야만 한다. 이것은 즉 무슨 말이냐? 뭐 제 의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링컨이 열심히 가서 노력을 했지만 집에도 못 가고, 뭐 본인이 뭐 나는 유태인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한 것 같아요. 그걸 또 이집트에서 비꼬고 막 이랬던데, 집에도 못 가고 비행기 타고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해결이 안 됐다. 예. 가장 큰 부분은 일단은 공격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일단 주춤하고 있는 네타냐후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저는 이렇게 봐져요. 예, 그래서 바이든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 자, 이렇게 이제 이해가 일단 저는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 사안이 왜 중요한지, 미국이 왜 바이든까지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전화할 수도 있는데, 그죠? 차 시차도 안 맞고 나이 든 양반이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이러면은 엄청 피곤해요. 여러분도 뭐 해외 출장 다녀보신 분이 있으시겠지만은 시차 안 맞는 곳 한번 다녀오면은 그 피로가 풀리는데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정도 걸렸던 것으로 생각해요. 제가 30대 때도 보면은 힘든 일이에요. 사실 이거 계속 회의해 가면서. 자, 이게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 핵심 사안이 이거예요. 블링컨이 네타냐후와 7시간이나 대화를 했다. 7시간이나 대화를 했다. 예, 이건 뭐 협상은 아니죠, 당연히. 이건 논쟁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앞뒤 맥락을 봤을 때. 그리고 나서 바이든의 방문이 발표됐다. 즉 이것은 블링컨이 네타냐후와 계속 대화를 하면서 본인이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바이든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블링컨으로는 안 되겠다. 바이든이라는 존재가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해석이 돼요. 왜냐? 지금 말이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네타냐후와 7시간 대화 뒤, 자, 바이든이 이스라엘 방문해야라고 네타냐후 요청을 했고, 안 된다, 내가 해결할게, 이렇게 하면서 7시간 대화를 했겠습니까? 블링컨이 내가 해결해 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네타냐후하고 눈높이가 결국 맞지 못해서 바이든이 호출됐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예. 자, 그리고 이게 또 잘못됐다고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것도 뭐 어제 지난 24시간 내에 뜬 기사예요. 젤렌스키가 지금 상당히 좀 가슴이 아프잖아요. 이스라엘건이 발생을 해가지고 본인한테는 그냥 관심이 줄었고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 심지어 미국조차도 여기서 빠져나갈 어떤 꼬투리를 찾고 있었는데 핑계거리를 지금 그렇게 활용되는 느낌이 들고 있으니까 젤렌스키는 눈앞이 캄캄하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젤렌스키가 미원을 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방문하겠다. 우리는 같은 처지다. 불의의 악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나라다. 근데 그 방문을 하겠다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자, 이 젤렌스키의 방문은 블링컨과 같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자, 여기서 미국의 전략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어요. 미국도 지금 여러 가지 포석을 다 두드려 보는 거예요. 이쪽 극단에 저쪽 극단까지. 뭐 시뮬레이션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자,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만에 하나 가능하다면은 의회는 지금 도와줄 입장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의회는. 왜냐하면 젤렌스키를 갑자기 내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스라엘도 좀 내칠 수도 없죠. 예, 서로 다른 이유로 어쨌거나 미국의 어떤 세계 지도력에 영향을 주고 지금 바이든의 내년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두 개를 다 가져가면서 시간을 벌려고 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어요. 공화당도 또 이스라엘 지원해야 되잖아요.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타협을 보는 거예요. 바이든하고. 바이든은 젤렌스키 지원을 계속 받아야 된다. 그런데 혹시 이스라엘 때문에 끊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그걸 양쪽을 다 안아주는 거죠. 물론 미국 빚이 늘어나겠지만 아니면 금액이 좀 줄든지 간에 지금 나오는 말을 보면은 네타냐후가 우리 돈으로 한 13조 원, 미국 돈으로 한 10억 달러 정도를 요구를 했다고 해요. 지금 젤렌스키가 필요한 게 한 50억 달러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60억, 70억, 10억 달러 정도 더 보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네타냐후가 원하는 것은 그 돈보다는 미국이 여기에 발을 담그는 거의 상징성이죠. 금액이 조절됐다고 봅니다. 자, 그 정도면 미국 의회에서 양쪽 다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됐다고 봐요, 저는. 자, 그러면 미국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요거를 묶어서 둘이가 연대를 하고 대오를 형성하는 것을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블링컨이 여기 동행한다고 했던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네타냐후가 거부했다는 거죠. 힘이 분산되는 건 아니다. 지금 내가 더 시급한 문제다. 예. 여기서 이게 물타기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걸 물타기로 봤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블링컨이 다시 한번 물을 먹게 되는 거죠. 네타냐후한테. 그래서 네타냐후랑은 협상이 안 되는 겁니다. 블링컨 입장에서는. 그래서 바이든이 나섰다. 저는 이렇게 봐요. 예. 다시 한번 괜히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괜히 제안 안 했던 것보다도 훨씬 못하게 된 거죠. 모양새가. 예. 자, 이 정도로 지금 네타냐후가 사기등등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거꾸로. 자기도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 나라가 둘로 쪼개질 내전의 위기 있었지만 그것을 되치기를 지금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하마스의 공격을 주위에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맞았잖아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젤렌스키가 들어와서 내 빵을 나누어 가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이 대통령 방문 하루 전에 바이든 방문 하루 전에 뭐 지금 그림 속에 있는 장성을 보냈어요. 미국 센트럴 커맨드의 사령관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마이클 쿠릴라고 이 사람을 보내서 협의를 했다. 그래서 병력 2,000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미 기존에 중동에 있던 병력 시리아에 많이 있거든요, 아직. 그리고 유럽에 파견돼 있던 병력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걸 모아서 이리로 보내겠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냐면 비전투 병력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저것을 강조를 했어요. 여기도 많은 건 이제 고심을 한 흔적이 느껴지죠. 비전투 병력이지만 군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공격을 받게 되면은 미국이 개입한다. 이런 논리죠. 그렇지만 우리가 자네들을 먼저 공격할 마음은 없다네. 이런 게 복합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저 비전투라는 말 뒤에는.
자, 그리고 요 밑에 칸에 보면은 이 이제 사령관이 한 이야기가 우리가 여기에 오는 이유는 이 분쟁이 더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왔다. 좀 전에 제가 드린 설명하고 똑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미국이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 일단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에요. 일단 볼모를 잡았잖아요. 2,000명을. 네. 그래서 요거는 바이든이 타협을 해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바이든 입장에서는 러시아에 이런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러시아의 체첸공화국의 지도자가 얼마 전에 한 말이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똑같아요. 큰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막기 위해 러시아의 이슬람인 체첸군을 보내겠다. 평화유지군으로 가자 지역으로 보내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걸 견제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미국의 결정 2,000명을 이스라엘에 보내겠다. 비전투 병력을. 그게 러시아의 움직임을 촉발할 수도 있어요. 물론 러시아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가자에 예를 들어서 비슷한 숫자의 병력이 들어온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리고 인도적인 지원을 교통정리한다 차원에서. 그럼 이스라엘 들어가기 어려워요. 자, 미국이 2,000명을 보낸 것은 러시아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거예요. 미국이 저는 그건 모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예. 그렇지만 미국도 확전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거를 용인하면서까지 그거 용인을 예상하면서까지 했을 수 있어요. 왜? 지금 네타냐후가 너무 독이 올라 있기 때문에 네타냐후가 그렇게 되면 큰 모험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아랍의 여러 나라들도 더 이상 확전의 가능성이 없으면 일단 안도할 거예요. 전쟁은 가급적이면 피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 싸움하기 위해서 뭐 우통 벗고 독이 올라서 막 치고받고 하고 싶어서 막 아드레날린이 분출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지금 네타냐후는 약간 그렇지만. 자, 그래서 그런 복잡한 생각들이 있다. 이걸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일단 미국이 전반적으로는 수세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고, 미국이라는 힘이 빠져나가서, 즉, 외교력의 부재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일이거든요. 예, 예. 그렇지만, 과거처럼 할 수는 없다. 그 가운데서 머리를 짜내보자. 그래서 블링컨이, 주변 나라 이집트, 뭐, 바레인, 카타르 다 돌아다니고, 요르단, 뭐 사우디가 가서 수모를 당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제 그런 걸 하고도 7시간이나 네타냐후랑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이 안 났다. 거기서 바이든이 결국 오기로 결정을 했다. 급하게. 자, 이 상황이 중차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크게 미국이 바이든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확전을 막는 거예요. 그런데 너 하지 마.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네타냐후가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미국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힘이 세지만 바이든이 이스라엘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지금. 네. 여러분, 이런 유사한 건이 한반도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일이 어떻게 마무리 지어지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힘이 얼마나 빨리 존재감이 사라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한국에서 유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 일단 이를 벌일 수 있는 건 그 나라 대통령이거든요. 자, 그래서 한편 이란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란 외교부 장관의 말을 인용한 것을 여기 제가 옮겨 놓습니다. 뭐 핵심적인 내용만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자 침공을 하면은 추가 전선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본인일 수도 있고 일단 헤즈볼라일 가능성이 많겠죠. 헤즈볼라, 레바논, 시리아, 이란, 그리고 또 그 뒤로는 다른 아랍 국가들, 그 아랍 국가들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친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거든요. 미국에도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블링컨이 수모를 당하고 온 거잖아요. 사우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우디는 미국의 최대 우방이었죠. 중동에서. 그게 달라진 거예요.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딱 맞는 거죠. 예, 예. 자, 이런 강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추가로 보면은 이란은 절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지지하는 원칙과 가치에서 후퇴하지 않을 것. 이렇게 선을 그었고, 여기 러시아가 방향을 잡고 있고,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 그리고 중국까지 동의를 하고, 바이든도 미국에 지금 이스라엘에 오기 전에 어제
미국의 60 Minutes이라는 CBS인가요? 거기 방송에 나와서 그거는 대중 매체입니다. 많이들 보는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 뭐 100분 토론 이런데 1대1 대담하는 그런 형식인데 거기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가 해결책이라는 말을 했어요. 자, 그게 미국의 방침이에요. 예.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거를 설득시켜서 말려야 되느냐? 그러니까 구체적인 부분에서 블링컨이 시도한 게 별로 실효가 없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바이든이談판을 벌여야 된다. 안 그러면 전쟁이 커진다. 예.談판이 안 되더라도 가자 침공이 발생할 것 같지 않으면 바이든이 올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이런 논의까지 할 필요가 없겠죠. 그만큼 네타냐후가 지금 공격에 대한 의지가 엄청나게 강하다. 그걸 미국이 느꼈기 때문에 바이든이 직접 날라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지금 이런 것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주위에서는 전쟁을 원치 않고 확전되는 것을 미국까지 포함해서 전 세상이 전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네타냐후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네타냐후 입장을 이판사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여기서 멈추면은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 미국을 잡아당기려고 하죠. 예. 그래서 군대 같은 걸 보낸다는 것은 양쪽 이해관계가 맞는 겁니다. 서로 생각은 다르죠. 동상이몽이죠. 자, 하마스나 헤즈볼라의 공격에 의해서 미군이 하나라도 다치기만 해봐. 이런 생각이 이제 네타냐후한테 있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선수를 치자 이기에, 그리고 확전되는 걸 방지하자. 생각이 완전 달라야 네타냐후하고. 자, 바이든이 이제 방문하는 기간 동안 요르단 국왕도 만나고 요르단은 저기 이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 접한 국가죠. 그리고 또 이집트도 마찬가지죠. 대통령도 만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뭐 어제 그제 지난 며칠간 블링컨이 여러 중동 국가를 방문하면서 이게 지금 이집트를 방문했는데 이게 생방송인가로 바로 보도가 됐대요. 이집트에. 그래서 이 이집트 대통령이 작심 발언을 합니다. 제가 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에서 하고 있는 행태는 하마스의 테러 공격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대응은 정당방위의 수준을 넘었다. 예. 그들은 전체 팔레스타인을 벌주려고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블링컨이 얘기 간 것은 이집트가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왜?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집트 군을 좀 보내달라고. 예, 평화 유지군 차원에서 지금 미군을 보낸 것처럼. 결국 그게 실패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미군이 가는 겁니다. 예. 즉 여기에 이집트도 설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요르단도 설득이 안 되고 사우디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난다 해놓고 몇 시간 기다리게 한 다음에 내일 만나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는 가자지구 침공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사우디 왕세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즉 상황이 안 좋아요. 주변 나라들이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미국이 발을 담근 거예요. 미군을 2,000명 보내는 거예요. 여기에. 왜? 미국의 생각에는 이쪽 극단까지 가면은 이 반대쪽 극단에는 이쪽에는 뭐 가자지구에 진공을 해가지고 묵사발을 낸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쪽 극단으로 가면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주변국이 연합해서 다시 덤비면 다시 중동 정전이 되는 거예요. 옛날하고 판이 다르죠. 러시아, 중국, 인도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독립을 다 지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힘이 예전 같지 않아요. 거기서 움직임이 제한돼 있어요. 제가 그젠가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기사 내용을 인용을 해서 왕이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지지한다. 그게 중국의 방침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번에는 이제 힌두스탄 타임즈에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또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활용하고 있는 정치 논평에서 뭐 힌두스탄 타임즈를 포함해서 그런 소스들이
매체들이 틀리지 않다. 단지 실시간으로 좀 더 빨리 알려준다. 오히려 좋다. 뭐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중국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지지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또 왕위를 이제 인용을 했고, 추가의 발언들이 이게 딸려서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은 더 이상 집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집을 가졌다. 단단한 나라를. 자,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땅에 원래 이스라엘 민족하고 팔레스타인 민족이 둘 다 살아간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스라엘은 지금 자리를 잡고 국가를 이뤘고, 팔레스타인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 국가를 위한 염원이 여전히 강렬하고 그렇다. 예, 그들 보고 이제 너는 안 돼. 꿈 깨. 이렇게 말하는 것은 중동의 화약고에 불을 붙이는 거하고 마찬가지다. 이거는 쉽게 식지 않는다. 이미 2세대 이상이 지난 일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원하고 있다. 이건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네. 이스라엘의 그 땅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권리를 주장하면서 국가를 이뤘으니 똑같은 입장에 있는 팔레스타인도 국가를 이루어야 된다. 이게 중국의 지금 표현 방식입니다. 예. 자, 지금 바이든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네타냐후의 입장인 것이죠. 뭐 네타냐후는 그럴 만한 입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또 굴러가는 거잖아요, 세상은.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설득을 시키느냐. 네타냐후하고 팔레스타인 독립기구를 둘 다 만족을 시키려면은 바이든도 그 말 지금 하고 온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랍 국가들도 바이든의 방문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타냐후가 더 도드라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어쩔 수 없는 패착인 거라고 봐져요. 예, 제풀에 꺾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바이든은 네타냐후를 설득하기 위해서 와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을 살펴줘야 되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 바로 독립국가 이야기 하지는 않겠죠. 팔레스타인. 그건 일단 지금 휴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휴전이 되고 인도적인 지원이 돼야 돼요. 그리고 숨이 죽으면 아드레날린이 좀 빠지면은 그 다음은 또 세계의 구도에 따라서 뭐 유엔을 통하든지 해서 미국이 체면을 잃지 않는 선에서 미국이 어느 정도 지도력을 발휘해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선에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로 간다. 대충 이런 방향으로 봐지거든요. 근데 그 말을 지금 네타냐후한테 할 계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정치로 도움도 안 되고. 그래서 네타냐후한테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돼요. 그 중에 뭐냐? 네타냐후도 그건 동의할 거거든요. 하마스가 나쁘지. 물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선거를 해서 하마스를 뽑았고 하마스가 그걸 전체를 지휘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결정은 하마스 지도부가 내린 거다. 그게 아까 이집트 대통령이 한 이야기와 똑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마스 지도부의 잘못을 가지고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212만 명을 전부 적으로 삼고 다 죽이겠다는 거 아니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만족을 시켜야 될 것이냐. 예, 네타냐후의 뜻을. 그래서 미국이 좀 생각하는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하마스를 소멸시키는 건 동의한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래도 일단 진공이라는 것을 늦춰놔야 돼요. 그냥 가장 그럴듯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타냐후가 실행시킬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실행시키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예. 그래서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을 어떻게 분리해야 되느냐, 추리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지금 이스라엘이 직접 지금 이미 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궁극적인 해법이라기보다는 미국이 이걸 해줄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을 말리는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그래서 그래? 좀 수용되는 거, 한 80% 수용되는 것 같은데 좀 참을까? 하면 그 다음 단계 가면은 그 80% 또 한 80% 정도만 이런 식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해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다. 단계적으로 열을 식히는 거예요,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힘들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뭐냐? 국제적인 여론에 따라서 간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이든 자신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여론을 자기가 마음대로 이래저래 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미국도 이제는 안다는 거죠. 60 Minutes에서 이야기하고 왔잖아요. 이게 장기적인 해결 방안,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생기고 그 국가가 이웃인 이스라엘과 사이좋게 지내는 거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또 하나가 이거죠.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이거는 지금 러시아 언론에서는 역사적인 방문이다. 이런 역사적이라는 표현을 쓰니 보이더라고요. 이거 푸틴이 지금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네. 그 1대1로 사업. 그거 논의하기 위해서 도착했다. 이 내용에 보면은 전 세계적인 현안에, 지금 전 세계적인 현안이 뭡니까? 가자 전쟁이죠.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조율하기로 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 의견들은 분명히 아랍 국가들과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 영향을 줄 거예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바이든이 이스라엘에 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역사적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에 하나 여기서 푸틴, 시진핑이 합의한 가자 전쟁의 해결 방법과 바이든이 관철시키는 해결 방안이 상당 부분 똑같다. 같다. 예. 그리고 결론은 팔레스타인의 독립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설득시켜낸다. 이스라엘을 어떤 단계적으로라든지 최소한. 그렇게 되면은 이게 러시아와 미국의 큰 화해가 된다.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던 그리고 미국이 주도해서 준비해왔던 세계 평화 정상회담 이런 걸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대타협이 될 수도 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마중물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지금은 되게 비쌀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전 세상이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그 기득권을 가진 척이 전쟁을 통하지 않고도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 단극화의 기득권이 줄어들면서 다극화로 자연히 번져가는 그런 과정이 된다. 또 그런 맥락에서 거꾸로 우크라이나전이 해결이 된다. 나토가 약화된다.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그림까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한 역할과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예,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